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빨리 박수 쳐, 박수 쳐. 개회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이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쳐드립시다. 정부 정책을 이제 원래 기자들은 비판을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칭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정책을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뭐 감히 칭찬을 해드리고 높이 삽니다. 예, 그래서 일단 딱 우리 개회사를 띄워놨어요. 조금 있다가 뭘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기에 박수를 보내드리는 건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주식의 가격이 현재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아요. M&A를 해서 자기 최대 주주 지분을 넘기는 거죠. 근데 그 최대 주주가 주당 20,000원을 받고 자기 지분을 매각을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소액 주주들, 약 70%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바로 이 차이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P를 붙인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Y스트릿의 기업 가치가 1조라고 칩시다. 1조라고 쳐요. 그러면 Y스트릿을 기업 가치 1조 되는 걸 100% 인수하려면 얼마가 들어요? 1조가 들죠. 근데 최대 주주 지분만 인수하면 얼마가 들어요? 3,000억이겠죠. 그러면 3,000억을 가지고 Y스트릿을 인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대호 편집장이 안 판대. 이대호 대표가 우리 Y스트릿은 1조 가치 안 팔 거예요. 근데 저기 30%만 가져오면 내가 Y스트릿을 인수할 수 있는데, 그럼 꼬시는 거죠. 가서 저희가 한 5,000억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0% 프리미엄을 더 드려서 6,00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6,000억의 지분 약 30%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Y스트릿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은 뭐 사모펀드가 됐든 이 인수자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70%를 가진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어. 그냥 1조 밸류든 5,000억 밸류든 니들 주식은 니들 주식이고 우리는 대주주 지분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3,000억 가치를 6,000억에 산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리미엄을 잔뜩 주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 딴 데서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도한 프리미엄은 곧 누구의 피해로 온다?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자, 10,000원이었는데 최대 주주는 20,000원에 엑시트를 해.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최대 주주는 20,000원에 팔고 나간다. 사모펀드 20,000원에 산다. 그럼 주가는 당일날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급등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결국 나머지 일반 주주들은 10,000원이 됐든 12,000원이 됐든 9,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신경 안 씁니다. 라고 하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21년 10월 29일에 한샘 다 알죠? 뭐 하는 회사인지. 가구회사.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한샘 가구회사를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주당 22만 2천원대에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1년 10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1만 6,500원이었어요. 11만 원대를 22만 원에 거의 2배 값에 산 겁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91%였어요. 최대 주주 지분을 그렇게 산 거예요. 22만 원에 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22만 원에 샀다. 근데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게 한샘 주가입니다. 작년 10월에 즈음에 얼마였나요? 여기였죠? 대충 한 11만 원대일 때 최대 주주 지분 얼마에 샀댔죠? 22만 원. 거의 100% 가까운 프리미엄을 줬는데 지금 주가는 얼마니? 44,000원입니다. IMM이라는 지배구조를 굉장히 잘 이용해서 투자를 잘하는 사모펀드인데 22만 원에 산 주가가 지금 44,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엄청 물려있는 거예요.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 당신은 뭐 그냥 사모펀드의 판단이니까 자기네가 뭐 투자하는 거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주주들은 어땠느냐? 22만 원이 아니라 주당 15만 원 정도에 사고 대주주에게 줄 돈을 소액주주들에게 나눠서 다른 소액주주들의 지분도 15만 원에 함께 샀다면 다른 주주들은 대주주가 나갈 때 함께 주식을 팔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 사모펀드는 대주주에게만 91% 프리미엄을 주는 걸 택했고 나머지 소수 주주들, 일반 주주들은 안중에도 없는 치유급을 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M&A 시장에서 이게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25%만 있어도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가면 어때요? 내가 사장 안 칠 수 있고 이사 다 안 칠 수 있고 내 맘대로 경영할 수도 있고 뭐 영업 양수도도 할 수도 있고
지배구조 뗐다 붙였다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60%, 70%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정부가 12월 21일 세미나를 열었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식 양수도,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M&A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를 한 거예요.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양도 혹은 M&A, 이거는 최대 주주의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내가 확보하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제 M&A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신주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최대주 지분율이 30%였는데 한 40%에 육박하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주주의 주식을 사서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 이제 주식 양수도에 따르는 M&A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가 뭐냐면 이름은 조금 어려워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 제도 혹시 아나요? 일단은 공개 매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라는 뜻인데 공개 매수는 뭐냐면 내가 그냥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Y스트릿을 인수하기 위해서 몇 주를 주당 얼마에 얼마까지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그 주식을 나한테 파세요. 내가 지정한 어떤 증권사에 가서 내가 보유한 주식을 이대호라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제시한 가격에 팔겠습니다 라고 응해 주세요 라고 한 게 공개 매수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서 1,000억 원짜리 기업을 사는데 한 500억 원어치 난 지분이 필요해. 근데 이거 언제 사고 있냐?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내가 500억 원어치를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공시를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럼 주당 10,000원이야. 근데 한 13,000원에 사겠다라고 공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바로 팔면 30% 수익이 나네? 하니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난 이거 2만 원까지 봐. 그리고 이 사람도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외치는 게, 공시하는 게 공개 매수 제도예요.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최대 주주 지분을 떠갈 때 의무적으로 얼마까지는 공개적으로 공시를 해놓고 일반 주주에게도 매수하십시오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 주주 지분 한 70%를 인수를 했어. 근데 나머지 30%를 공개 매수를 외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 내가 10,000원인 주식을 14,000원에 샀는데 나머지 주주한테도 14,000원에 사겠소. 내가 지정한 증권사에 가서 신청하시면 당신네들 지금 10,000원인 주식을 내가 14,000원에 다 사드립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달랐었는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5% 산 사람까지 나머지 95%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시오라고 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25%를 초과해서 사는 사람에게 50% 플러스 한 주까지, 그러면 이제 과반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저 회사 지분을 4분의 1 이상을 가지려면 50% 이상을 갖도록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시라라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잖아요. 모든 지분율의 총합은. 근데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꼭 100%가 필요한 게 아니죠. 내가 사장을 안 치고 이사회를 장악을 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보통 50% 플러스 한 주가 있으면 뭐예요? 과반이죠. 다수결을 할 때 과반을 차지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주요 의사결정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25%, 30% 정도만 장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대 주주가 11%야. 3대 주주가 5%야. 이 사람들 다 합쳐봐야 이 지분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영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25% 이상을 지분을 인수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머지 모자란 25%포인트에 대해서 의무 공개 매수를 불러서 일반 주주들 목도 사가시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다? 얼마에 사야 한다 이건데, 최대 주주에게 준 프리미엄과 같은 가격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에게 현재 주가 10,000원인 거를 20,000원에 샀다면 당신도 일반 주주에게 10,000원짜리 주식을 20,000원에 사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없어서 한샘처럼 대주주만 비싼 값에 나가고 다른 일반 주주들은 물려있고 울고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금융위원장에 박수 쳐드렸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기사를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필요하다. 지분 25% 갖고 있는 대주주만 자기 주식 따블 내고 팔고 나머지 주주들은 이게 뭐냐. 왜냐면 얼마 전에 메리츠 금융그룹 김영범 부회장님도 정말 좋은 이야기 3% 나가서 해주셨지만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는 같은 거예요. 같은 가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게 안 됐었다고.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되면 진짜로 정부가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한 주가 같은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만 합니다 라고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거의 없었던 제도였어요. 꼭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은 유럽연합, 영국, 독일, 일본 다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미도입돼 있다고 했잖아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어. 근데 일론 머스크는 왜 트위터를 100% 샀을까? 대부분 미국은 M&A를 할 때 100%를 삽니다. 왠지 알아요? 여기는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은 없지만 만약에 한 70%만 샀어. 그럼 나머지 30% 가진 주주들에게 소송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소송이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소액주들은 우리가 의사결정 잘못하면은 소송을 다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100%를 인수해서 100% 자회사를 만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0% 자기 회사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아예 필요도 없는 거였고 사실 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어요. 97년도에. 97년도 뭡니까? IMF 직전이죠. 이때 M&A 할 때 이때도 똑같았어요. 25% 이상 되는 경우에 M&A 할 때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97년도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터졌죠? IMF 외환 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때요? 빠르게 막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막 M&A하고 불필요한 부분 막 매각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50% 이상을 확보해야 되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98년도에 기업 구조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없앴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5년 만에 다시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진작에 다시 도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입을 하는 게 어딥니까? 그럼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법을 개정하는데도 사실은 몇 달이 걸리고 정부가 밝히기를 법을 개정해 놓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업들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빨라야 2024년 중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게 생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정책을 볼 때는 작용에 따르는 반작용이 무조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공개 매수 제도가 의무화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전에 막 난리 나는 거. 그렇죠. 이 공개 매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대주주들은 야 이거 팔려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4년 하반기가 만약에 시행되면 우리는 23년도에 빨리 팔자. 빨리 코스닥 상장해가지고 경영권 빨리 팔자. 그래야지 내가 프리미엄 50% 100% 받지. 안 그러면은 저 일반 주주들한테도 프리미엄 똑같이 줘야 되니까 당연히 인수하는 사람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대주주한테 주는 프리미엄을 줄여서 일반 주주한테 공개 매수해야 되니까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아마 코스닥 사장님들 많이 이제 회사를 팔려는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공개 매수 제도를 이제 의무화하면은 M&A 시장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총액이 같을 때 대주주에게만 주는 그 프리미엄을 좀 낮추면 되는 거고. 근데 대주주 프리미엄이 낮아질수록 대주주들은 어때요? 회사를 팔 유인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 전에 팔 거면 23년도에 팔자. 팔 거면 24년도 상반기에 팔자. 아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IPO도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죠. IPO를 사실상 자기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에 보통 코스닥도 그 보호예수, 락업을 거는 게 1년이에요. 상장하고 1년이 지나면 회사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취재 가고 막 보면은 대주주가 우리 상장해서 뭐 회사 비전이 어떻고 얼마 정도 회사를 만들 거고 근데 딱 1년 락업 끝나니까 바로 매각하고. 근데 그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뭐 은퇴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알고 그들이 팔고 나간다면 그 가격에 일반 주주들도 똑같이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통해서 50% 플러스 한 주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최대 주주 지분 30%를 떠간 사람이 20% 정도 플러스 뭐 한 주는 있겠습니다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지분은 얼마죠? 일반 주주들에게 70%가 있죠. 이 중에서 몰릴 거 아니에요. 현재 주가 10,000원인데 내가 최대 주주 지분 15,000원에 샀으니 일반 주주들에게도 15,000원에 공개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앉은 자리에서 50%를 먹는 거니까 너도 나도 그럼 제 주식도 사주세요 하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공개매수제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3대 1의 경쟁률이 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3대 1의 경쟁률이다. 그러면 3분의 1만 안분해서 사주는 거예요. 내가 9주를 공개 매수해달라고 증권사 가서 이제 적고 막 해야 돼. 이거는 거의 오프라인 점포를 찾아가야 돼요. 신청할 때는. 찾아가서 냈는데 9주 중에서 3주만 사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6주는 시장에서 또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요 정도 프리미엄을 주면 주가는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니 또 거기에서 전망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아까 한샘처럼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외친다라고 해서 그 가격으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100%를 다 인수해서 그 값으로 상장 폐지를 시킨다면 어때요? 그 이후에는 장내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거의 상폐하는 공개 매수하는 그 가격이 거의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때? 그 이후에도 거래를 하잖아요. 만약에 100%를 다 내가 모으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의 그 가격이 고정이 돼서 아마 끝날 거예요. 근데 50% 정도 혹은 60% 정도 70% 정도만 확보하고 시장에 얼마는 계속 유동성이 풀립니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면 그 가격에는 고정이 안 된다라는 거. 예, 요거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박수를 쳐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버넌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뿐만이 아니라 2대 주주, 소액 주주들 모두가. 그래서 뭐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라도 좀 공개 매수 제도가 의무화된다라는 거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래서 좀 빨리 법 빨리 좀 바꾸십시오. 오늘도 와이스트릿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